앞 시간에 이어서 교량의 부식과 방식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당산철교 말씀드렸죠. 건설 후 13년 만에 교량을 다 헐고서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설계 수명의 5% 내외에서 기존 다리를 헐고 다시 건설한다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에서 다리 하나를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은 약 1000억이다. 그렇지만은 그 4년 동안 교통 손실은 그 10배 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당산철교는 그 진단을 해서 제가 앞에서 저 앞에 진단을 강구조학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산타페라는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목학회에서 진단 끝날 때쯤 제가 들어가서 부식 진단을 했는데, 저는 딴 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부식에 대해서는 조금 눈에 보인다는 그 단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구조물에서는 항상 같은 재료고 같은 모습을 하더라도 항상 위에보다는 제일 아래쪽에서 부식이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지에서 스위치를 넣을 때 스위치를 넣었을 때 스위치 넣는 시간에 비례해서 부식이 전지에서 양극이 부식된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교량에서 부식은 그 회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물입니다. 물이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부식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자연적으로 가장 하부에서 부식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산철교 보면 교각과 교각 사이 거리가 약 한 50m 좀 넘는데 그 사이에 사각 아치빔을 설치했습니다. 이 구조,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이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재가 바로 이 아치빔일 것입니다. 이 아치빔은 9군데 볼트 연결부가 있습니다. 한 볼트 연결부에 볼트 한 150개, 볼트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하부에 손이 하나 들어갈 만한 작업구를 뒀습니다. 작업구로 손을 넣어서 볼트를 안으로 넣어서 바깥으로 또 뽑아내서 바깥에서 나트를 채워놨는데 제가 150개 손을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150개 볼트 볼트 대가리라고 하는 게 낫죠. 볼트 대가리 만져져야 되는데 볼트 대가리가 3분의 1이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어디 갔을까? 하부에 보니까 오른쪽 중간에 그 그림같이 볼트 대가리가 마치 단무지 썬 것 같이 이렇게 밑에 쌓여 있더라 이겁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자, 밑에서 강물이 정발돼서 수증기가 작업구를 통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사각 아치빔에 수막이 형성됩니다. 수막. 그러니까 사각 아치빔 내부에 볼트와 구조재 간에 전기적인 회로가 온됐다. 그러니까 볼트와 구조재 간에 전위가 틀리는데 거기에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회로가 온됐다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전위가 낮은 쪽이 양극이 돼서 부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은 어느 쪽이 양극이고 음극이냐, 구조재가 양극이냐, 볼트가 양극이냐, 바로 볼트가 양극일 때 양극은 부식이 되는 쪽이 양극이 됐습니다. 수막 두께만큼 볼트가 옆으로 부식이 돼서 볼트가 떨어지면 그만큼 수막이 올라가니까 또 그러한 현상에서 13년 만에 약 30%의 그 볼트가 대가리가 이렇게 다 없어질 정도로 다 절단돼서 밑에 쌓여 있더라 이겁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 그 사이 뭐 했느냐? 부식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상도 못했겠죠. 어떻게 떠대야 될 마당에 와서 진단을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현상일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앞에 성수대교는 볼트 연결부가 전지에서 양극이냐 음극이냐, 볼트 연결부가
구조조에 비해서 전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양극이 돼서 그 부식이 다 됐다. 그 다음에 요게는 볼트가 구조조에 비해서 상대적 양극일 때 전지 부식이 돼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 저는 이 다리를 뜯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KBS 보도진을 불러와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촬영한 게 아니고 KBS 보도진이 촬영했고, 이걸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내용이 뭐냐, 뜯지 말라. 볼트 대가리가 없는 부분을 탕 쳐내면 금방 빠져나오니까, 그리고 새 고장력 볼트를 꽉꽉 채우면은 교량을 계속 사용하면서 1년 만에 한 100억 정도만 하면은 초기 건설 강도보다도 더 높은 강도의 다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제 주장인데, 자, 이걸 뜯고서 다시 건설하면 조가 넘는 손실이 생기는데, 사용하면서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이게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만약 방송이 된다면은 또 문제가 많겠죠. 그 뒤에 그게 방송도 하지 못했고, 원래 방송용으로 TV 방송용으로 준비를 했던 걸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시한 또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자, 이걸로써 성수대교와 당산철교, 한강을 가로지르는 이 두 개 교량만 보더라도 강 구조물에서 어디가 사고 났느냐. 성수대교는 용접부에서, 또 요거는 볼트 연결부에서 문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면적 100이라 했을 때 95%에서는 안전사고, 수명과 연관되는 부식 문제는 없다. 단 5% 안쪽인 볼트 연결부와 용접부에서 부식 문제가 로컬 코로전이, 즉 국부 부식이 안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말을 이 두 다리로서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전국적으로 다니면 모든 강교량, 국내에는 약 10,000여 개의 크고 작은 교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강교량인데, 강교량의 80%는 이러한 대형 밀폐형 박스 거드 교량이라는 거예요. 박스 거드 교량이라는 것은 제일 위에 그림같이 밑에가 사각으로 된 박스 거드가 있고, 박스. 그 위에다가 바닥판을 깔아서 차가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이러한 대형 밀폐형 박스 거드 교라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내는 거의 대부분 강교량이 요 박스 거드형 교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좋은 구조를 외국서는 왜 적용하지 않을까? 가서 물어보면은 원인이 뭐냐? 왜 니들은 이 좋은 구조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 부식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건설계에다가 물어봅니다. 니들은 왜 이 구조를 하느냐? 부식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식과 관련해서 이만큼 국내외적으로 생각 차이가, 인식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국내 박스 거드 교량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판 위에 차량이 다니죠. 차량이 다니니까 바닥판이 어떻게 되면 진동이 생기니까 균열이 가겠죠. 그러면 비가 오면은 그 균열을 통해서 물이 들어간다. 그럼 박스 거드 상부 플레이트 바깥쪽과 바닥판 사이에 텀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찬다. 그러면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박스 거드와 박스 거드 사이에는 볼트 연결부를 합니다. 볼트 연결. 볼트 연결부에 그 물이 거리를 통해 가지고 밑에 보면 박스 거드 내부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면 박스 거드 내부는 물이 차면은, 물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물이 뭐냐면은 전지에서 회로 역할을 한다.
회로가 온 되면 전지가 눈 깜빡할 사이에 전지가 다 방전되지 않습니까? 전지에서 부식량은 음양극 간에 흐른 전기양에 비례한다. 파라데이 법칙. 부식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법칙이 파라데이 법칙입니다. 파라데이 법칙은 전체 부식 현상의 99% 이상은 전지 부식인데, 전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위가 높고 낮은 두 극이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전해질과 접해 있는 그 상태를 전지라 그러고, 그때 음양극 간에 전기 혈선 또 회로를 연결하면은 반드시 그 회로를 통해서 그 전위차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위 높은 쪽은, 낮은 쪽은 반드시 부식되는데, 높은 쪽을 우리가 캐소드 음극이라고, 낮은 쪽을 양극이라 하는데, 그 양극에서 부식되는 양은 전지가 스위치 온 됐을 때 부식되는 양은, 자, 물이 뭐냐? 이 회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부식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이 접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부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거드 내부는 밀폐형 박스거드 교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바깥에 비가 올 때 물도 들어올 수 있지만, 또 밀폐형 박스거드라는 그 구조는 바깥 온도 변화에 따라서 내부에서 결로 구조입니다. 결로. 물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로든 바닷물이든 무슨 물이든 빗물이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비장이 좀 틀릴 따름이지, 물은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부식이 일어난다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콱 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식 방지 이론에서 제일 기본이 뭡니까? 물과 접촉을 차단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부식 방지 기술의 제일 중요한 이론은 금속 표면에 물이 닿지 않게 한다. 이게 바로 전지에서 회로를 차단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치. 여러분들이 건전지가 있을 때 스위치를 넣었을 때는 회로가 연결되는 거고, 스위치 넣지 않으면 1년 가도 배터리가 거의 배터리가 살아있는데, 스위치 넣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습니까? 방전된다는 건 뭐냐? 양극이 다 부식이 돼서 더 이상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금속이 남아있지 않을 때를 배터리 아웃, 방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방식기술 선진국 외국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나라 교량 형태, 밀폐형 박스거드 교량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인식이 지금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현재 손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식 차이가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식이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결코 이러한 구조에 손해보는 구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입니다. 끔찍한 사진을 하나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서울 한강의 팔당이라고 해요. 팔당에서 저 강원도 소양강 댐까지 사이에 무도장 교량입니다. 이 교량은 무도장 교량입니다 하는 교량들을 한 20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도장, 도장을 하지 않는 교량이다. 자, 이 구조는 미국에는 무도장 교량이 무려 한 5,000개 이상, 20년 전 데이터입니다만, 일본에는 20년 전에 약 1,500개 이상 교량을 건설했다고 그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시작한 지가 1990 몇 년도인가? 우리는 이제 건설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제가 진단을 처음 한 사람으로서 가서 박스거드 내부에 볼트 연결부 쪽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또 15분이 지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기서 멈추고 연결해서 한 15분간 이 무도장 교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